반갑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 어른들의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을이 되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관계에서든 나만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맞춰주기만 하는 을의 입장에 놓이는 기분. 누군가에게 늘 끌려다니고 상처받고 속상한데도 왜 나는 늘 이런 관계만 반복될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왜 인간관계에서 항상 을이 되는 건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탓만 할 수는 없다는 것,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속에 담긴 삶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놓고 함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8살이 된 여성입니다. 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딜 가나 항상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부탁을 거절 못하고 남들 힘든 일은 제가 다 나서서 도와주려고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을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늘 제가 시간과 장소를 맞추고 돈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두들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저한테 이것저것 부탁만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티를 내면 엄마가 왜 이렇게 옹졸해졌냐고 핀잔을 줍니다. 20대 땐 친구들 부탁을 거절 못해서 늘 손해를 받고 30대엔 시댁 식구들의 부탁에 싫다는 말 한 번 못했습니다. 40대에는 직장에서 후배들에게까지 눈치를 보며 일했고 지금은 동네 모임에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제게 연락이 와요. 언니, 이번 모임 장소 좀 알아봐 주세요. 누나, 아들 결혼식 때 답례품 좀 추천해 주세요. 형수님, 회비 대신 좀 걷어주세요. 직장 생활할 때도 늘 손해보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항상 제 몫이었고 열심히 해도 인정받는다는 느낌도 별로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주변에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 외롭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먹고 이번엔 거절하자 해도 막상 전화가 오면 또 알겠어요 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남편은 당신이 자초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냥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늘 이렇게 될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늘 불안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렇게 애쓰는 저만 지치고 상처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왜 저는 항상 인간관계에서 을이 되는 걸까요? 이젠 정말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사연 혹시 우리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늘 을의 자리에 익숙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남들에게 맞춰주고 희생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거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야라는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착한 사람이라는 틀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일 수는 없는 법이죠.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가면을 쓰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과거 연애 경험, 직장 생활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특정한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혼자 짊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한 번 거절했다가 관계가 틀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후로 거절하는 것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의 배려,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렵고 싫어도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게 익숙하죠. 그런데요, 계속 참다 보면 결국 참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을 죄책감으로 느낀다. 거절하면 미안해서 잠을 못 자요. 두 번째, 내 감정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한다. 내가 싫다고 하면 혹시 상처받을까봐. 세 번째, 모든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 한다. 누구 하나 나를 싫어하는 게 싫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항상 들어주고 항상 양보하는 사람을 고마운 사람이 아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편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쉽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을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내가 만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을의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보상 심리를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으니 상대방도 언젠가는 나에게 잘해주겠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으니 나중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이어지고 결국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균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을의 자리에서 벗어나 나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부탁에 네라고 답하는 대신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고려하여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몇 번 해보면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되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설명하면 상대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할 말은 하는구나 하고 선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당황하겠지만 두세 번만 하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아니요라고 말할 땐 심장이 쿵쾅대겠지만 한 번 하고 나면 생각보다 별일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시작은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 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른 분이 맡아주셨으면 해요.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은 아, 이분도 한계가 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3.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억울하거나 속상한 감정을 꾹꾹 눌러 참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차분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상했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서운함을 느껴. 와 같이 나를 주어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말투는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4. 을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바꾸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나 과거에 학습된 패턴 때문에 을의 역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을의 역할이 결코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5. 관계의 균형을 맞춰나가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마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고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만약 늘 주기만 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상처 치유하고 새로운 믿음 갖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새롭게 심어주세요. 7.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기.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때로는 관계를 놓는 것이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8. 편한 사람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예스맨으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제는 남들에게 맞추는 삶보다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 뒤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한두 번 거절해 보셨고, 모임에서도 일부러 늦게 답장을 하기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답니다. 언니, 예전엔 너무 바쁘셔서 다 맡아주셨잖아요. 이젠 좀 쉬세요. 제가 이번에 맡을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내가 변하니 세상도 변하는구나. 이 쉬운 걸 왜 그동안 못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항상 을이 된다면 그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거절도 해보시고 내 마음의 소리도 귀 기울여 주세요. 관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용기 내어 이야기해 보거나 하기 싫은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에는 을의 자리에서 벗어나 당당한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나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을이 된다면 그건 상대가 아닌 나의 문제다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